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각 제조사들의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생활 패턴도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용하는 IT 기기들의 종류와 사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노트북 제조사들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가고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 노트북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모니터의 변화입니다. 모니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6대 9 비율의 모니터가 주류이던 시장에서 16대 10 비율을 가진 노트북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대 9, 16대 10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의 가로 대비 세로의 비율이 있죠. 가로 16에 세로 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16대 9, 가로 16에 세로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16대 1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나 노트북들, 그리고 TV 화면도 16대 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에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16대 10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워드나 엑셀 등의 문서 작업을 할 때 아니면 웹페이지를 볼 때는 조금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을 때는 영상 편집 등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죠.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길기 때문에 타임바를 조금 더 내리면 편집하는 영상에 나오는 프로젝트 스크린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이면에 윈도우와 애플 진영의 세력 싸움도 약간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대 9 비율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6대 10 비율을 하면은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비율이죠. 애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비율입니다. 모니터의 LCD는 대형 패널을 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노트북의 경우는 인텔 CPU가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AMD가 시장에서 인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CPU의 공급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노트북의 출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의 경우는 TSMC의 5나노 공정의 대부분을 확보하면서 애플 실리콘 칩을 장착한 맥북은 공급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니터 패널의 생산 업체들도 주문량이 안정적인 쪽으로 생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후 출시할 16인치 맥북 프로와 동일한 사이즈의 패널을 사용하는 윈도우 기반 노트북들이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노트북의 OLED 모니터 사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패널 납품 업체들의 생산량 축소와 가격 인상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CD 패널 싸움에서 사실상 삼성과 LG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밀려서 저가 패널에 대한 생산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슬슬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생산도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제조사들에서는 굳이 스펙이 낮은 패널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대부분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좋은 색감과 화질에 이미 눈이 적응한 소비자들이 스펙이 낮은 LCD 패널을 보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어차피 가야 할 변화였고 그 시기가 생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빨라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점점 치열해져가는 노트북 시장에서 각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 때문에 OLED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변화 때문에 자의가 아닌 모니터 패널 시장의 변화 때문에 각 브랜드들이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OLED 패널을 사용을 하면 가격 상승이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OLED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 비율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이 시장 점유율이 낮은데 이렇게 뭔가 선도를 해간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노트북만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그리고 아이맥 이런 종류들 봤을 때 애플이 가지고 가는 패널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실제로 패널 생산을 하는 업체들에서는 애플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애플이 좀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국 업체들이 지금 LCD 패널의 생산 단가를 점점 올리고 있죠. 납품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LED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접점의 시기가 이제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OLED 패널로 시장의 변화가 좀 되고, 아마 그에 따라서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노트북 업체들도 조금 빠르게 OLED로 전환을 꽤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변화들은 어떻게 올지 그것도 한번 맞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인텔 CPU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경우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전에 14나노의 사골 공정보다는 발열은 훨씬 줄어들고 IP 시장 성능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H 버전이라고 발표한 것이 TDP 35W의 H35 버전으로 i5, i7 둘 다 쿼드코어였습니다. 성능상으로 약간의 실망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2분기 말경인 6월경에 TDP 45W인 H45 버전 CPU들이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벤치나 인텔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i7 11800H의 성능이 동급으로 출시된 AMD R7 5800H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장점인 썬더볼트 4의 지원이나 PCI Express 4.0을 네이티브로 지원해주는 등의 하드웨어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노트북을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려면 인텔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이 실제로도 나와줘야 되고, 발열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제어가 잘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인텔 CPU도 빠른 시간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RTX 그래픽으로의 완벽한 전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9년 RTX 1세대인 RTX 200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가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큰 성능 발전을 가지고 왔지만, 고질적인 사망 이슈나 발열 이슈 때문에 GTX 160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중저가형은 GTX 1660 Ti 이하 시리즈들이 시장을 끌고 갔고, 고가형은 RTX 2060 이상의 그래픽카드로 시장을 끌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GTX에서 RTX로의 완벽한 세대 교체를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RTX 3000 시리즈는 출시가 되면서 2060 이상의 포지션들은 3060으로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어가고, 2분기 말경 GTX 1600 시리즈들의 후속 모델도 RTX 3000 시리즈의 보급형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대체가 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RTX 3000 시리즈의 완벽한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텔 CPU 이야기를 하면 욕부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나노를 사용하건 7나노를 사용하건 5나노를 사용하건 간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만큼의 성능이 나오고 그 성능에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이 이번에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유출된 벤치마크의 성능만큼 i7 11800H의 성능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면 굳이 내가 뭐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 정도 성능으로 나와주고 어느 정도 가격만 포지션이 잘 잡힌다면 인텔 CPU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TX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RTX 2000 시리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초반에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노트북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GTX 1600 시리즈가 출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보통 뭐 게이밍 노트북도 거의 한계는 GTX 1660 Ti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RTX 2060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발열이 심하니까 구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3060 시리즈, 뭐 3000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적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GTX 1600 시리즈가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곧 사라질 것 같고, 그 3060 하부의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면
완전하게 RTX 라인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쯤 되면 GTX는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대부분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인상 요인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트북을 구매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점점 더 제품이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격 갭을 조금 높여서 포지션을 잡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